안녕하세요. 두 번째 유튜브 놀이 하러 왔습니다. 잘 계셨죠? 선생님은요? 네, 잘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계셨어요? 네. 추워졌어요. 이제 많이. 네. 겨울인데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마스크 잘 쓰시고. 네. 완벽하시네요,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네. 저랑 미국의 아들 이후에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자 했던 책이 Gesture Life. 제스처 라이프요. 네.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창래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네. 제목이 제스처 라이프네요. 영어로 된 책이었나요? 영어로도 나와 있고 한글판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작가인데 네. 영어로 글을 썼다는 얘기죠? 네. 알아보니까 이창래 씨가 교포더라고요. 네네. 어릴 때 미국으로 가서 네. 미국에서 자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네. 에서 문해창작과 교수를 하고 있다는데 네.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인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로 아니고 영어로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던 그게 지금 제스처 라이프이지만 영어 제목이 우리나라 네. 말로 번역돼서 온 책은 척하는 삶이에요. 네. 척하는 삶. 네, 처음 들을 때 엄청 웃었습니다. 근데 저 제스처 라이프 하면 혹시 주인공이 이렇게 뭐 수화를 하나? 제스처 몸짓으로 하는 네, 언어를 그렇지 구사하는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착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착하는 삶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네. 뭐 거짓말을 하는데 뭔가 그 속내는 숨기고 거짓된 몸짓이나 말을 하는 그런 거? 네. 아니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네. 아까 말한 수화? 뭐 이런 네. 것 정도가 제스처 라이프 제목에서 풍겨지는데, 네. 선생님이 이 책을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나이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캐릭터가 그 여러 가지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도 이제 자기 어떤 마음을 닫아놨다가 어떤 사건을 기하로 해서 마음을 여는 그 사랑을 향해 찾아가는 뭐 그런 여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음을 여는? 그러면 네. 그전에는 마음을 닫고 살았나 봐요. 마음을 네. 닫고 척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한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한번 있고 나서 마음을 닫았었다가 미리 스포해도 되나요? 글쎄요.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재밌는 전개를 위해서는 살짝 스포를 하는 것도 네. 나중에 입양한 그 자기의 딸 써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네. 그 마음을 닫게 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랄까? 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지금 그 계기로 인해서 이야기 전체가 척하는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이게 좀 되게 예민한 문제였고 그리고 사실 이창래 씨가 제스처 라이프를 이렇게 쓰기 전에 다르게 쓰려고 시도했던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컴포트 우먼이라고 해서 그 위안부 문제 일본은 선생님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컴포트 우먼. 위안부 네. 여성들, 할머니들, 네. 지금 위안부 할머니라고 얘기하죠. 네네. 위안부 여성에 관련된 네. 사건이었나요? 네.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부대 내에서 이제 계속 만나게 되는 그 여자였었는데 이름이 끄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위생병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더 만날 시간도 있었고 같이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구 그 분노의 찬 칼에 의해서 죽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크게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위안부 여성이라고 하면 그때 네. 당시에 네. 좀 잘못된 아니면 일본군의 호도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뭐 끌려갔던 네. 여성들이 실제 군인들과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다뤄지겠네요. 위안부 여성들의 삶이 좀 적나라하게 보여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써서 책을 뭐 3분의 1인가 2분의 1을 쓰셨다가 이창래 작가께서 이거는 너무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완전히 바꿔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써가는데 여전히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주인공 이름이 하타예요. 네네. 하타 남자고 네. 중년 남성으로 나오는데 네. 이 중년 남자가 하타 일본인 이름이거든요. 일본인인가요? 네네. 일본인이에요? 아니요,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인 그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어졌던. 그렇죠. 입양된. 네, 입양된. 한국인인데. 그렇죠, 한국인이죠. 일본인 부부한테 입양이 네. 되고 거기서 일본에서 자라다가 네. 일본군으로 네. 군대를 가서 네, 특히 태평양 이제 전쟁에 동원돼서 태평양 전쟁 네. 거기서 이제 위생병? 네, 의사죠, 의사. 그렇죠. 예. 의학 공부를 좀 했던. 네. 의사로 위생병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만난 위안부 여자 네. 끄대라는 여자와의 관계. 네. 사랑이 좀 싹텄었죠. 네, 젊은 남녀가 아무래도 있었고 그 끄대의 좀 신비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좀 그런 호의적인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화난 일본 군인이 이제 그런 처참하게 이게 아무래도 살해를 하다 보니까 다 스포입니다. 이거죠. 스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자, 그 사건 이후에 네. 끄대라는 여자가 네. 여자의 죽음이라고 하죠. 네. 그 죽음 이후에 네. 지금 하타가 변한 거죠, 확. 네네. 그 전에는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자랐고, 그리고 일본인 부모님 밑에서 또 자랐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거기 같이 왔던 그 사람들, 한국인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계셨을 테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는 진짜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이런 정체성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도 이제 거기서 원하는 좋은 직장이지 않아요? 의사라는 직장. 그런 것들로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그 사회에 흡수는 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충격적인 자기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죽었다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좀 닫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미국에서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옆집 여자가 있었는데 관계 진전이 안 돼요. 둘이 사랑을 했나요? 그 여자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타가 마음을 더 이상 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 그 여자가 포기를 해요. 하타를. 그만큼 뭔가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건 아닌가요? 불감증, 감정을 못 느끼는. 근데 네.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감정을 못 느끼게 돼버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일 수 있다? 네, 그럴 수가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가 오픈을 하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도 이제 충분히 자신이 괴로웠을 수 있어서 방어 기제로 자기 마음을 철벽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나중에 입양한 그 써니라는 그 딸이 있는데 완전 한국인은 아니고 약간 혼혈 소녀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뭔가 마음의 변화를 자기가 일으키고 싶었다는 어떤
약간의 의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을 완전히 못 느끼고 사는 사람 같으면 제스처 라이프를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감정을 읽는데 네. 감췄을 때 제스처 라이프니까. 네, 그렇죠. 근다고 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죠, 하타가. 살짝 위험해졌을 때가 있었죠. 다크해졌을 때가 있는데요. 네. 그때가 그 일로 해서 써니가 사실은 가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끊고 살다가 나중에 그 하타가 찾아내서 이제 아는 체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가죠. 그러면서 하타가 이제 더 이상 뭐랄까요, 그 감정을 숨기고 살지 않고 이제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한국인이 조선인인데 일본에서 자라서 네. 미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써니라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고, 네. 왜 이 친구는, 아니 이 사람 하타는 일본이나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게 감정하고 네. 그때 겪었던 트라우마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서로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한국인인데 한국에도 갈 수 없고 기반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저지른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리고 또 계속 뭐랄까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겨왔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래서 뭔가 새로운 데로 가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무도 없는 데서. 예, 전쟁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그렇다면 그 트라우마 같은 거 다 떨쳐내고 네. 과감하게 자기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기회의 땅이어서 지금 미국에 갔긴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게 정말 제스처 라이프를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뭔가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일단 우연히 이게 미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일단 전쟁에 끄달리지 않는 지역이라서 이제 그쪽으로 기회를 보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능력은 인정을 받는데 여전히 감정이 여러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항상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난 그 미국의 아들 네. 그 시간 이야기 나눌 때 네. 감정을 억누르면 네. 나중에는 그게 분노로 폭발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누렀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감정은 억누르고 살았는데 네.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동화돼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비거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출을 했기 때문에 본연의 자기 모습을 네.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됐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네. 이 하타 같은 경우는 좀 자기 감정을 숨기고 네.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분노를 표출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네. 정신 이상이나 정신 분열 같은 거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건데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이성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네. 헬시하지는 않죠. 건강한 정신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표출을 앵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표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 미국 사회의 미국 사회 내에서 페임을 얻는, 명예를 얻는 쪽에 더 에너지를 쏟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자기가 인간으로서 어떤 감정을 이렇게 뭐랄까요 느끼지 못하고 능력 쪽에 더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그 이제 트라우마를 예를 들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된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다시 감정을 이제 표현하면서 살게 되는 과정. 네. 그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사실 써니하고 그 입양한 딸 써니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자기가 사랑을 했던 위안부 소녀 그때하고 사실은
어떤 논문에서는 평행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대를 잃어버리고 다쳤던 마음이 입양한 딸 써니를 통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써니를 키우는 동안은 잘 못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출할 이후에나 느꼈던 거잖아요. 그렇죠. 딸의 부재를.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하,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그 가출한 딸의 아이를 낙태하는, 낙태시키는 의사였으니까. 네, 그거는 아버지로서의 자기 명예에 몫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그때 당시에 딸이 원했던 거. 아이러니하게 딸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딸이 원한 건 아니고? 딸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그때 아버지가 워낙 강요를 하는 그런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굉장히 둘에게 상처로 남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근데 낙태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끝에가 죽었던 그런 것과 써니의 아이를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지독한 뭐랄까요? 그 충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 딸 써니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출을 하고 나서 아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둘이 만났을 때도 그 어색한 순간이 막 시간이 흐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때 있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 회복하고 사랑이나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랄지 하여튼 감정을 표현하면서 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보통의 사람은 정상적이라기보다 보통의 사람으로 돌아왔죠. 예. 근데 그 미국의 아들과 연결을 해보자면 써니는 흑인이었나요? 백인이었나요?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이었어요. 네, 한국인이긴 한데 혼혈이 돼 있다라고. 써니가 좀 다크한 피부 뭐 이런 얘기들이 약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학은 인종 문제하고 피부 색깔, 피부 색깔을 뺄 수가 없어요. 항상 들어있는 거. 근데 항상 인종은 어디 가나 있잖아요.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결부시킬 안 결부시킬 수가 없는데 여기 써니의 아들, 토마스. 지거 토마스는 아니고요. 토마스가 또 나오는 흔한 이름인 거 맞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라. 써니도 굉장히 흔한 이름 아닌가요? 뻔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러긴 하죠. 왜냐면 그잖아, 써니 노래도 있을 만큼 써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흔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금 입양아인 아이한테 이름을 져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싶으네요. 왜냐면 미국인으로서 동화되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감정도 표현하고 슬픔, 뭐 기쁨도 같이 느껴가면서 같이 동화돼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써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제스처 라이프 제목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한국말로 척하는 삶은 좀 아닌데 영어로 제스처 라이프는 되게 괜찮은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근데 결국은 제3세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제3세계 나라에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면서 나름 겪는 정체성의 문제랄지 아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자기를 방어했던 감정을 숨기는 그런 거랄지 그 다음에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아마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고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위안부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거 이제 그 군의관으로서 봤기 때문에 그 본 장면들을 썼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영화나 뭐 이런 게 좀 다큐멘터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재탕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스처 라이프에 나온 위안부 문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위안부 여성과의 관계까지. 네. 되게 위안부 여성도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할 때 그 조금 어떤 대상으로 보고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쵸. 많았을 거라는 것을 역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하타라는 사람은 네. 지켜보는 정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같지만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고 네네. 안타깝게 지켜만 봐야 했던 그런 고뇌랄지 예, 마음의 고통 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았어요? 저는 제일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장면들이 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항상 이성이 먼저 지배하는 하타가 자기 손주가 위험에 빠지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물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람이 언제든지 제가 봤을 때는 하타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감정을 끌어내줄 수 있는 계기? 자기가 어떤 가족의 애착을 갖고 사랑하고 뭐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 없이 그대로 행동이 곧 말이요, 행동이 곧 마음이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열정은 모안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써니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것도 봤을 때도 그렇고요. 하타의 제스처 라이프는 일종의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제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시 감정을 회복하면서 딸과 화해하고 손주와 가족을 챙기는 모습으로 돌아온 하타 이야기였습니다. 어때요? 제스처 라이프 처음 들어보시죠? 안 읽어본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도서관에 있습니다. 제스처 라이프 척하는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특히 교포인 우리 한국인 작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외국 영어로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제3세계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얘기 좀 이어주세요. 제가 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겪는 사람들이 과연 그 새로운 세계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찐 삶을 살 수 있느냐, 혹시 거짓된 삶을 살게 되지는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책이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좋은 건 역사의식이 살아있으면서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족 어떤 사랑 그런 거에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뭉클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 참 잘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지혜로우십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고요. 마치 안 읽은 것처럼 질문하고 그랬는데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고 그 다음에 끌어들이는 게 있어요. 맞아요. 궁금한 뭐 제목부터가 끌어들이는 게 있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지 뭘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그 하타의 삶이 미국에서의 삶이 조금 우리하고 유리된 감은 좀 있어요. 왜냐면 감정을 감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큼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게 글을 잘 썼거든요. 이게 지금 이창래 씨가 일본의 이시구루라고 남아있는 나나를 쓴 이시구루라는 작가랑 이시구루도 미국에서 사는 일본인인데 영국에 사는 그런 교포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노벨문학상 후보에까지 계속 오르는 그런 작가입니다. 참조로 얘기하면 이창래 씨의 영어 소설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영어로 된 소설. 예. 왜냐하면 그 제스처 라이프가 영어로 돼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게 좀 고려를 해서 영어를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속도가 한글 읽는 속도나 영어를 읽는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영어를 좀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스처 라이프도 있고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영원한 이방인 우리나라 책으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 제스처 라이프 이런 책을 쓴 분이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자 책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스처 라이프였어요. 오늘도 유튜브로 놀기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